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네 번째 페이지. 물속에 물장군이 있다면 잡지사엔 큰 대 갈로와 갈, 대갈장군이 있습니다. 날로 크나큰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와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달이 밖에서 9월이 됐는데도 네.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네. 뭐 실내 수영장이나 네. 물가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우리 갈로와 작가는 물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 수영장은 안 가는데요. 네. 그 여름에 산 갔을 때 물가가 있다 하면 들어가 봅니다. 아, 혹시 목적이 이렇게 목적이 곤충인가요? 돌 뒤집으면서 이렇게 뭐 있나 뒤져보기도 하고 그냥 덥나 하고 쿵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더위도 식힐 겸 네. 곤충 있나 슬쩍 네. 볼 겸 슬쩍 감투합니다.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갈로와 작가도 물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곤충들이 물 속에 있는 곤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물에 사는 수생곤충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수생곤충이라고도 하고 수서곤충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뭐가 맞습니까? 주로 수소곤충이라고 하고요. 수소? 둘 다 같은 얘기인데요. 수소곤충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단은 민물에서 사는 곤충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물. 네. 바다에 사는 곤충도 있나요? 네, 바다에 사는 곤충도 있고요. 의외로 그렇죠. 사람들이 바다에 왜 곤충이 안 사냐라고 하는데 제 잡지사에서 자주 얘기했던 것 중 하나죠. 바다에 곤충이 살죠. 살고 아까 소금쟁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소금쟁이가 오프닝에서. 그 오프닝에서 왜 그 어원이 이 소금 한 소금 장수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물론 그 염전 보면은 이렇게 예. 평평하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약간 물 같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장대 밀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소금쟁이 같아 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쏨쟁이 같은 그 어떤 다양한 어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쏨쟁이가 변형됐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중국어로 소금쟁이의 그 한자를 풀어보면 그 물 위에서 애쓰는 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되게 처절하게 해석을 하네. 하잖아요. 예. 근데 바다에도 소금쟁이가 있거든요. 아. 네, 걔는 그 한자어로 풀어보면 바다 위에서 헤엄 애쓰는 놈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다에도 소금쟁이가 있고요. 네. 바다 소금쟁이 같은 경우는 태평양에도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고 또 바다 말고 뭐 바닷가에는 뭐 수많은 곤충들이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도 헤엄 가끔 이제 바다 방울 같은 헤엄을 치고 예. 그다음에 정말 신기한 건 이제 가끔 바닷물에 적응을 해가지고 네. 모기 같은 애들도 가끔 바닷물 웅덩이 기수역 같은 데다가 이제 모기 장구벌레들이 끓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좀 어이가 없는 거는 그 따개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네. 그 따개비 안에서 따개비 잡아먹고 사는 파리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따개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따개비를 맛있겠어요. 먹는 파리가 있어요? 네, 따개비에 기생하는 파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속수무책 당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따개비도 먹고 한 등 바다에 적응한 고충이 근데 많습니다. 소금쟁이, 장구벌레, 파리 이런 애들은 다 쬐까날 텐데. 그렇죠. 그 바다의 그 거친 파도에 휩쓸리면 끝 아닌가요? 그래서 기수역 그라고 예. 한번 조간 때 같이 이렇게 우리 갯바위 같은 데 가면 한번 이렇게 소금물 이렇게 웅덩이처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기수역 약간 그 바다랑 민물이랑 합쳐지는 지역. 그런데 그런데 좀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아예 소금물에 적응만 한다면 네. 좀 바다가 곤충들한테는 좀 소금물에 적응한 곤충이 많아가지고요. 네. 바다에 좀 진짜 곤충이 많은데요. 또 대표적인 예시가 곤충들이 많이 기생을 하는데요. 피 빠는 애들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피를 빠는 애들.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같은 곤충들 우리 네. 포유류 일빠는 애 중에 이제 네. 여러 이들이 포유류 일빠는데 새 이도 빨긴 하지만은 네. 우리 이 해달, 수달 이런 애들의 피를 빤 애들이 있어요. 아, 걔네들만 전문적으로 빤 애들이 있거든요. 보노보노를 빨고 네, 보노보노를 빨고 수달 빤 애들이 있는데 예. 그런데 해달을 빨다가 해달 빤 애들이 정말 그 가족들만 빨거든요. 예. 그러다가 물범이 됐어요. 물범으로 옮겨요? 물범으로 진화했어요. 그 수달 쪽 이런 애들이. 걔네가 물범으로 진화한 애들이. 네, 물면서 잘 빨다가 그렇구나. 수달 애들이 해달이 돼가지고 물범이 그렇구나. 됐는데 예. 문제는 애들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네. 심지어 얘들은 수심한 2,000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2,000에서 2,700 이렇게 물범은. 들어가는데 물범 애들이 그래서 막 귀도 이렇게 엎어지고 이러는데 네. 거기서 버팁니다. 이가요? 이가. 네. 그래서 정말 얘들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포유류 털에 붙어가지고 이게 얌전히 피만 빨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라인을 잘못 타가지고. 정도면 진짜 물고기급 능력을 갖췄을 것 같네요. 수심 3,000m까지 버티고 바닷물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혹독한 삶을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살고 있는 곤충도 있습니다. 갈로와 작가 첫화 기억나네요. 곤충 세계에 아무리 혹한, 혹서 어디든 곤충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수서곤충을 분류할 때
수역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식입니까? 저 바다 같은 경우는 되게 하여튼 되게 이상한 케이스고요. 대부분 이제 민물에 사는데요. 네. 민물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유속이 빠르냐 아니면 유속이 느리냐 해가지고 유속이 빠른 우리 계곡가, 상류 뭐 이런 곳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속이 느린 민물, 웅덩이 이렇게 나누고요. 또 유속이 막 느린 그냥 이렇게 호수라고 해도 얘네가 이제 좀 그 햇볕이 이렇게 많이 오는 얕은 곳이냐, 네. 깊은 곳이냐, 물 표면이냐, 물 가운데냐 이렇게 따라서 환경이 다를 거 아니죠. 수심에 따라서도.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얕은 데는 그 태양빛이 이렇게 쫙 내리니까 식물이 잘 자라겠는데 너무 깊은 데면 또 태양빛이 잘 안 되니까는 예. 식물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 퇴적물 같은 경우는 그 수심이 낮은 데까지 그러니까 좌우지간 수심이 얕고 네. 햇빛이 잘 드는 데가 생물이 많을 텐데 또 수심 깊은 데는 또 노다질 거 아니에요.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런 데마다 곤충들이 다 저마다 다르게 적응했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그 지역마다 구분해 가면서 다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제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활 양식 달라지듯이 그렇죠. 이제 수소곤충들도 사는 물에 따라서 네. 차이점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수심에 따라서 하나씩 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렇죠. 뭐 헤엄치는 법이라든지 호흡법 이런 것도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뭐 표면에 사는 애, 일단은- 중간에 사는 애, 밑에 사는 애. 그렇죠. 우선은 일단 표면에 사는 애들이 네. 물 딱 보면 표면에 있잖아요. 일단은 표면에 사는 친구 일단 호흡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물 표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리고 대표적인 애들이 그 뭐 소금쟁이 뭐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소금쟁이는 물에 빠뜨리면 죽나요? 놀랍게도 네. 그 죽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 버텨요. 곤충들이 좀. 안 빠지고 버텨요. 안 빠지고 숨참 버티고 실제로 예. 소금쟁이 잠수를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암컷들이 알 낳을 때 네. 알을 제가 다양하게 낳는데 그 식물 그 수서 식물 줄기에 낳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잠수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정말 들어가가지고 알 낳고 고래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네, 이게 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 물에 빠뜨리면 죽어. 저도 빠뜨려봤죠. 당연히 궁금해서 물에 이렇게 본다 했잖아요. 물 예, 있으면 예. 벌레 먹어야 돼. 보자. 보냐면 무조건 소금쟁이 있거든요. 어. 물에 빡 빠뜨려봐요. 미안하지만 네네네. 잘 삽니다. 근데 예. 정말 죽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메뚜기 이런 애들은 수영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들 있거든요. 음. 메뚜기도 수소곤충으로 분류가 돼요. 가끔. 아, 메뚜기도 수영 잘하는 애가 있구나. 네, 예. 막 모메뚜기, 좁쌀메뚜기는 완벽히 수영을 잘하고요. 수소 생활이 아주 정리됐고 네.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아예 수소 메뚜기로 분류된 데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몇몇 메뚜기 그렇긴 하지만 완전 그 남미 이런 애들은 그 메뚜기 다리가 이렇게 오리발처럼 생겨가지고 아 진짜. 네, 이렇게 푸락푸락 하는 느낌이 아,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예. 그 수소 식물에다가 막 알낳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곱등이 이런 애들은 물 예. 툭 넣으면 에에 하다 한 3초 사망. 아, 익사. 네, 3초 사망.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케이박했는데 네. 소금쟁이야 물에 계속 사는데 설마 익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럴 것 네, 같긴 하죠. 잘 버텨요. 예. 그래서 물 익사하는 애인데 하여튼 네네. 소금쟁이는 아감이 없지만 아감이는 없지만. 별로 없죠. 필요가 없죠. 표면에 사니까. 네. 그래서 표면에서 헤엄치는 애들이지만은 하여튼 애기 때문에 아감이 없죠. 그래서 표면에 사는 애들 소금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금쟁이도 있긴 하지만 뭐 물매암이라고 해서 물 표면에서 이렇게 아, 돌아다니는 물매미가 이제 표준어라고 하는데. 물매미. 네, 근데 매미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가 아니라 맴이입니다. 물뱀이죠. 예, 예, 예. 물을 맴도는 어. 네 물뱀인데 쟤는 딱정벌레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보면은 되게 딱딱하게 생겼는데 얘네 그 눈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는 아 눈이요? 네 예. 그 사진을 보면, 오, 예. 눈이 보면 이렇게 네 개 같아 보여요. 그러면 위에 하나 아 있고 그러네. 아래 하나 있는데 네. 위에서는 위를 보고 아래 눈은 아래를 좀 약간 보는 사람으로 거예요. 치면 약간 턱 위치에 있는 것도 눈인가요? 아니요 이 밑에 아 밑에. 그러니까 예, 거기 그쵸, 거기 네, 예, 여기에 있는 것도 예. 눈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이 네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렇게 콩알 그 땅콩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네. 그냥 이렇게 네 개 있는 것처럼 늘어난 거예요. 아 연결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 덮은 거죠 그냥 쭉 늘어났다가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네. 신기하다. 네, 저런 눈을 갖고 위도 정찰하고 아래도 정찰하는 오 그렇겠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쟤는 좀 특이한 게 그 이렇게 그 다리를 이렇게 무슨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막 돌리면서 네. 이렇게 정말 무슨 오리보트 마냥 물 위를 막 헤엄쳐요. 얘는 오리보트 마냥 헤엄치면서 다니다가 네. 만약에 포획자가 앙 먹는다. 왜냐하면 표면에 헤엄치는 거는 정 단점이 뭐냐면 포획자가 너무 잘 보여요. 노출되지. 그래. 노출되죠. 그 생각했어. 딱 있잖아요. 예, 예. 딱 그 잠수해버리면은 날 좋은데 잡아가서 아니야? 날 잡아가서잖아요. 예. 그래서 쟤네 같은 경우는 예. 매우 맛없는 독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맛없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 막 포획자가 먹으면 그 개구리 같은 애들 예, 시험 있어요. 예. 먹으면 가다가 뱉어냅니다. PTSD 생겨서 다시는 네, 안 다시는 먹게. 먹지 않는. 네. 그게 되게 유명해서 얘네 예. 심지어 애벌레 시기도 있거든요. 네. 애벌레도 먹으면 뱉어낼 정도로 맛이 맛없는 걸로 유명하고요. 예, 드셔보셨나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정벌레들은 다 맛이 없어요.
아, 딱정벌레들은 네, 애초에 미럼이 맛있는 게 되게 신기한 거고요. 예. 네, 미럼 우리가 미럼 많이 먹잖아요. 어. 미럼 저희도 같이 먹어봤죠. 네. 네, 미럼 맛있는 게 되게 신기한 거고 딱정벌레 되게 맛없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미암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배영을 하는 네. 그 송장헤엄치개라고. 송장헤엄치개 저도 이제 오프닝 때문에 이번에 알았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시체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거꾸로 누워서 거꾸로 누워서 헤엄을 이렇게 친다고 배영을 하는데요. 표면에서. 뭐 송장 헤엄치개 말고 물벌레라는 애들도 똑같이 배영을 해서 헤엄쳐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야. 뭐 차이점은 그냥 뭐 여기 입이 마디가 져있냐 몇 마디 졌냐는 약간 해박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그런 게 누워서 배영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얘는 이제 뒷다리로 이렇게 헤엄을 치죠. 네. 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쟁이처럼 노린재에 속하는 애들인데요. 예. 노린재처럼 속해가지고 노린재의 특징 이전 영상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네. 노린재는 이렇게 주둥이로 빠는 입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원래는 식물 빤 입인데 예. 얘네는 이 주둥이로 빤 입으로 이렇게 육식을 하거든요. 예. 많은 저 노린재들이 물에 적응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 주둥이 빤 입으로 다 포식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물론 초식을 하는 애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요 물에 사는 저 육식 노린재들은 좀 네. 조심할 게 다 하나같이 아파요. 어. 아까 저 소금쟁이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쏨쟁이 아프다 했잖아요. 예. 아, 쏘인다고요? 네, 송장 헤엄치기도 예, 엄청 아픕니다. 노린재류한테 다른 애들이 쏘인다고요? 사람도 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송장 헤엄치기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네, 만지면 안 된다는 아, 그런 특징이 그렇구나. 있고 예, 조심해야 된다. 또 소금쟁이 송장 헤엄치기의 되게 재밌는 특징 하나가 쟤네 같은 경우는 그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 멸하되는 곤충입니다. 어? 사람처럼. 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모글로빈? 그 예. 많은 곤충들은 주로 이제 뭐 딱히 그 혈장이 이상한 그냥 절지동물만의 특이한 혈장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면역도 하고 산소 운동도 하고 그냥 투명한 피를 갖고 있는데 예. 쟤는 사람처럼 네. 그 철분을 갖고 있는 그 빨간 피 있죠. 예. 헤모글로빈을 이렇게 배 쪽에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그 산소 교환을 하는 네. 기체 교환을 하는 좀 특이한 어.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야. 그걸로 호흡을 하는 아, 특이한, 그래요? 네, 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이한 곤충이라는 거. 예. 표면에 사는 송장 헤엄치개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물 표면에 사는 곤충 중에 가장 신기한 건 네. 소금쟁이다. 소금쟁이는 사실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네, 뭐죠? 부력인가? 네, 뭐 표면 장력? 그렇죠.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그렇죠, 네, 실제 소금쟁이를 가져온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 와, 보여주면서. 훌륭한 선생님이네요. 네. 근데 원리는 까먹었거든요. 그렇죠. 그 원리가 뭐였죠? 그 원리가 예, 예. 저마다 달라요. 아, 소금쟁이마다. 네, 소금쟁이가 예. 되게 조그만 애들은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표면 장력으로 떠 있는데요. 예. 조그만 애들은 예. 큰 애들은 부력으로 떠 있고요. 그걸 뭐 그 보조하기 위해서 네. 다리에 좀 미세한 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미세한 털들로 그러니까 우리 네. 미세한 털들이 많으면 이제 오리발처럼 이렇게 표면을 넓히는 거죠. 아, 예. 그걸 떠 있는데 이제 예. 헤엄칠 때 네. 이걸 이제 저 표면 장력을 이제 부력을 물 표면을 이렇게 유지한 채로 이렇게 미르는 애들도 있고 물 네. 아예 그냥 깨트리면서 아, 수영 치듯이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헤엄치냐에 따라서 그 수영 움직이는 모양도 다 다르고요. 예, 예. 네, 어떻게 이렇게 턴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소금쟁이의 세계는 정말 정말 심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법이 다 달라. 영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막 예. 어떤 애들은 되게 막 잔잔한 물에 있어요. 예. 잔잔한 가만히 신선처럼 있으면서 그 막 뭐가 딱 떨어졌다면 파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스케이트 타고 있는 것처럼 빙판 위에서. 네, 하다가 마치 그 에일리언이 막 뭔가 반응을 팍 하고 미친 듯이 와서 잡먹듯이 예. 잔잔한 물에 있다가 어. 뭐가 목이 딱 들어서 파형을 딱 들으면 미친 듯이 가서 그 사냥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요. 파장을 감지해서. 파장을 감지 다리로. 네, 이렇게 그때 먹잇감을 포착할 수 있어요. 네, 네. 오. 잔잔한 물에 가만히 있다가 야, 신기하다. 뭐가 빠지면은 수면 진동이 오겠죠? 예, 예. 확 달려가서 이렇게 사냥하는 애들도 있고요. 예, 예. 그럼에도 아니고 아니면 또 엄청 아까 물살 빠른 게 또 다른 환경이라 했죠. 예, 예. 물살 빠른 환경에서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계속 왜냐면 물살 빠르면 계속 뭐가 떠내려오겠죠. 예. 네, 그거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막. 네. 그거 계속 집중. 근데 어. 걔네들은 심지어 물살 빠르면 뭐 표면 장력도 먹고 없겠죠. 예, 예.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 깨진 물에서 계속 스케이트 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계속 집중할 건 맞겠죠. 네. 그래서 좀 보면은 체력이 좋아야겠네. 체력이 좋겠죠. 심지어 예, 예. 근데 떨어지는 것도 맞겠죠. 떨어지는 것도. 그래도 보면 이렇게 그 다리가 보면 4개가 있어요. 네. 곤충 다리 6개인데 소금쟁이는 그 4개 다 이렇게 지탱하고 아, 그렇구나. 활동하고 그럼 2개의 다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지질하고 있는데 네. 요걸 이렇게 사냥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쵸. 예.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근데 이 두 개 다리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다리. 작은 다리도 예, 그리고 예. 쓸 때가 있어가지고 네. 어떤 소금쟁이 보면은 이 더듬이가 또 손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네. 손처럼 쓰진 않겠죠? 손처럼 써요. 아, 진 더듬이를? 네, 더듬이를. 그래서 수컷 네. 같은 애들이 네. 짝짓기 할 때 암컷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더듬이로 이렇게 암컷을 이렇게 붙잡아요. 아, 더듬이가 결박용으로 네, 더듬이를 암컷을 이렇게 암컷을 결박해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애도 있는데 더듬이가 그렇게 쓰이네. 더듬이 쓰는 애도 있고, 예. 근데 문제는 암컷도 그렇게 당하지만 않은 게 예. 그러니까 소금쟁이가 이상한 그 파츠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곤충은 산란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산란관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아까 뭐 잠수해서 알난다 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 산란관에 뾰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물에다 알을 낳고 하는데 이 산란관이 보통 많은 곤충들이 있는데 네. 그 소금쟁이 산란관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수컷이 짝짓기 하려 한다 하면 이렇게 산란관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뚜껑처럼 써요. 자기 생식기에. 아, 개폐식. 네, 개폐식 생식기네요. 가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가끔 암컷들이 그런 거에서 선택권을 갖곤 하는데 네. 그 이제 소금쟁이는 아니 개폐식 생식기로 되게 의사표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확실하게 합니다. 예. 그런 선택권까지 있는 야, 신기하다. 신기한 생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그 거미들 보면은 네. 그래서 아까 예전에 뭐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음. 소리 내서 이렇게 서로 짝짓기 하고 맞아요. 매미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미 같은 경우는 거미는 곤충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줄을 튕겨가지고 막 띵띵띵띵띵띵 튕겨가지고 이렇게 암컷 수컷이 갈 때 네. 소리가 그렇진 않죠. 네, 띵띵띵띵 소리 나는 건 아니죠. 예. 암컷 짝지알로 수컷이 무작정 다가오면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미줄을 이렇게 막 튕기면서 막 열심히 막 그 튕기면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금쟁이도 그래요. 네, 수컷이 계속 열심히 띵띵띵띵 수면을 막 물을 이렇게 막 첨벙첨벙하면서 물을 첨벙첨벙하면서 막 함부로 다가가지 않아요. 이렇게 막 계속 구애 화형을 해요. 아, 신호 보내는 거구나. 네, 플러팅이구나. 플러팅을 막 해요. 자기 나름대로 리듬이 있겠죠. 네. 막 하는데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이거 계속하면은 밑에 있는 물고기가 그러네. 또 날 잡아가서네. 날 잡아가서잖아요. 근데 수컷 그거 알고 합니다. 이게 딱 이제 번식의 욕구가 왜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수컷이 그냥 생각 없는지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너가 나랑 지금 짝짓기 한다 이거 계속한다? 그럼 너도 위험해. 너도 위험해. 지금 당장 짝짓기 하는 게 나랑 같이 짝짓기 하는 게 우리 모두 안전한 길이다. 내가 더 소란 피우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이 친구 아주 내가 더 소란 피우기 전에 위험한 친구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금쟁이의 소금쟁이의 세계란 표면, 물 표면에 사는 수소곤충들의 대표 소금쟁이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물장군 이런 애들은 뭐 물 중간인가요? 그렇죠. 걔네는 이제 아주 뛰어난 수영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뛰어난 수영꾼들이 이제 되게 이제 포식자들이 많습니다. 뭐 물장군 아니면은 물방개. 물장군은 좀 센 녀석이니까 이름이 그렇게 붙었겠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두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장군이기 때문에. 근데 장군의 아들. 근데 이제 그렇죠. 물장군은 수소곤충 중에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구나, 실제로. 왜냐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얼마나 큽니까? 몇 센티? 6cm 정도, 7cm 정도 되고. 꽤 크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자이언트 워터벅이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름도. 워터벅. 아주 단순한 자이언트 워터벅. 여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물장군 같은 경우는 또 먹는 것들이 다른 수소곤충은 다른 곤충을 먹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까 말한 그 자유롭게 헤엄친 애들, 온갖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식자니까. 그래서 무슨 이상한 모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그만 모기를 먹는데 쟤는 이따만 하잖아요. 이따만 하다 보니까는 물고기도 사냥하고요. 물고기를? 네, 물고기 사냥하고요. 피라미 정도 된 작은 물고기? 그 개구리도 사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구리 많이 먹어요, 진짜. 개구리 많이 먹고 그다음에 가끔 자라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아무리 커도 자기가 7cm인데 자라를 먹어요? 네. 척추동물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 이 절지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다리로 꽉 잡아가지고 헤드락을 걸어서. 네. 그다음에 그 가끔 뱀도 잡아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뱀도 잡아먹습니다. 한 마리가? 네, 한 마리가. 쟤네가 집단 사냥을 하진 않죠. 한 마리가 이렇게 꽉 잡아서 뱀도 이렇게 막 쪽쪽 빨고 있는 무서운 녀석인데요.
진짜요? 네. 찾아보면 나와요? 네. 못 믿겠는데. 네, 이렇게. 얘네가 심지어 황소개구리도 먹어요? 네, 황소개도 먹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를 지켜주는 장군의 아들. 어떻게 그래 진짜 장군의 아들이네. 네, 우리 물두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하여튼 물두한.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하다지만 사실 되게 속은 따뜻한 남자인 게 얘네가 그렇게 무식하게 센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특징이 이제 아버지가 부성이가 되게 유명해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진짜 장군이잖아요. 그럼요. 물두한 아버지. 네, 아버지가 그 새끼를 등에 이제 업어서 키우는 게 되게 유명한데요. 아버지가 이제 항상 암컷이 알을 낳으면 이제 등에다가 새끼 알을 업고 이렇게 키우는데요. 그거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해설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왜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얘는 왜 이 큰 포식자가 왜 등에다가 알을 업고 키우냐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절지동물은 되게 재미 특징이 있는데요. 절지동물은 외골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전 잡지에서 얘기했듯이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를 한다고 이게 크기가 무조건 뻥튀기가 안 돼요. 탈피 한 번 했다고 크게 이렇게 되진 않죠. 그렇죠. 크게 최소한 1.7배 정도밖에 안 커집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피할 때마다 최대한 커질 수 있는 크기가 제한돼 있는데 물장군은 아쉽게도 이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게 탈피를 5번밖에 못해요. 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게 많이 제한된 횟수인 거죠? 네, 제한돼 있어요. 막 하루살 이런 애들 막 40번도 탈피한대요. 진짜 원시적인 애들이어서. 근데 얘네들은 다 5번밖에 탈피를 못한대요. 근데 이제 물장군은 선택한 인생이 물고기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황소개구리도 먹어야 되는데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5번 안에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제한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방법은 엄청 큰 알을 낳아야 돼요. 애초에 알을 크게. 애초에 알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뻥튀기를 빵빵빵 해야 되거든요. 5번 만에. 그러다 보니까 암컷이 알을 낳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알 한 번 낳으면 뻗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볼 기력이 없어. 수컷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물장군을 보면은 그 알을 등에 안 낳고 막 그냥 암컷이 이렇게 나무에 낳으면 그것도 수컷이 그냥 돌봐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수컷이 돌보는 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등에도 없고 안 돌보면 진짜 양심 없는 수컷이야. 진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암컷이 최대한 에너지를 엄청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수컷이 돌봐줍니다. 그런 식으로 때문에 그래서 등에 알을 이렇게 아예 업고 이고 다닌다. 아빠가 돌봐주는. 물두한 물장군이 아까 뱀 먹고 황소개구리 먹고 이거를 에디터들도 약간 믿기지 않아 해서 어떤 식으로 먹는 거냐고. 그러니까 집어 삼키는 거냐고 아니면 일단은 저희도 당하면은 일단 굉장히 아프고요. 그래서 일단 제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입으로 물어요? 입으로 먹어요? 얘네도 노린재라서 굉장히 긴 침이 있습니다. 그걸로 주둥이로 자꾸 쪽쪽 빱니다. 쪽쪽 빨면 죽죠. 쪽쪽 빨면 그 안에 있는 체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체액을 해서 나중에 거죽만 남는 거예요. 거죽만 남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그만 생물을 얼마나 거의 쇼크하듯이 죽더라고요, 그냥. 얘는 진짜 보통 아니다. 또 뱀을 먹지. 그렇습니다. 부성에도 남다른 또 먹성도 남다른 물장군 얘기를 했고요. 저희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포식자 중에 또 대단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가끔 그렇게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물방개가 있는데요, 물방개를 얘기해야 돼요. 물방개는 이제 방금까지 나온 소금쟁이랑 물장군은 노린재였는데요. 이제 물매미처럼 딱정벌레에 속하는 딱정벌레. 물방개. 또 되게 비슷한 애들이에요. 똑같은 수소 딱정벌레들인데 물방개는 이제 물매미처럼 유선형의 그렇죠. 물에 삼철 유선형의 이제 뒷자 이렇게 헤엄치는 애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 이제 물매미는 이렇게 표면에 있지만 얘는 안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애들인데요. 얘는 되게 훌륭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호흡법이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하는데? 물장군이나 다른 이런 애들은 막 다른 수소곤충들은 아가미를 어떻게 만들기도 하거나 노린재는 되게 허접하게 위에 무슨 스노클링 하듯이 기다란 관을 만들어가지고 막 버티거든요. 근데 쟤는 뒤에다가 이렇게 공기방울을 만들어놨어요. 공기방울을? 꽁무니가 공기방울을 만들어놨는데 사진에 살짝 보여요. 살짝. 저기 꽁무니 끝에 살짝 튀어나온데. 그게 공기방울이에요. 그게 그냥 물 안에서 숨 쉴 공기 이렇게 싸들고 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렇게 만들어두면 뭐가 좋냐면요. 저 물 표면이랑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바로. 그래서 저게 사실 아가미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다. 저걸로 숨 쉬고 있어요. 저거 하나 있으면 오랫동안 끄떡없다. 공기주머니네요. 공기주머니인데 단순히 공기 싸들고 간 게 아니라 아가미처럼 호흡도 할 수 있는 사실.
호흡도 할 수 있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렇게 아예 호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쟤네들 같은 경우는 그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육식성이에요. 그래서 네. 쟤들도 이렇게 씹는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지 말아요. 이 네. 구독자 중에 키워본 사람 제가 볼 때 10명도 안 돼요. 네. 아드가득 아니, 씹어먹고요. 농담입니다. 예. 아드가득 씹어먹고요. 예, 쟤도 예. 아드가득 씹어먹고 왜냐면 네. 그 물장군 이렇게 빨아먹는 가거든요. 아드가득 씹어먹으면서 육식을 하고 네. 재밌는 게 아까 그 소금쟁이 같은 건 이렇게 더듬이로 뭐 잡듯이 하듯이 막 이렇게 수컷이 이렇게 얻어 타는데 네. 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컷이 이렇게 앞다리가 빨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유선형 몸을 네.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수컷이 빨판 같은 앞다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암컷을 이렇게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약간 바둑알처럼 매끈한 거 잡기 힘들거든요. 그쵸. 그걸 잡으려면 힘을 빨판 불어서. 같은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앞다리가 빨판같이 돼가지고 예.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암컷 그 헤엄친 거 붙잡으면서 짝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네. 사실 많은 자연에서 그 수컷을 구분하는 방법이 네. 그 앞다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자연에서 특히 절지동물 보면은 네. 그 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컷에다가 암컷이 올라타지만 사실 네. 많은 곤충들이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타다 보니까는 네. 암컷이 수컷이 붙잡으려고 모두 이게 다리가 커져 있어가지고 앞다리가 큰 게 대체로 수컷이다. 수컷이고 쟤는 예. 빨판 같은 게 있고요. 그게 네. 어느 정도 가냐면 그 삼엽충 보면요. 네. 5억 4천만 년 삼엽충을 봐도 네. 수컷이 앞다리가 그 붙잡으려고 이렇게 발달된 게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이네.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동남아 다큐 같은 거 보면 물장군 이런 거 시장에 엄청 팔던데 그쵸. 이건 드셔보셨나요? 못 먹어봤어요. 의외인데? 그 태국 같은데 가봤는데 예. 그 파는 걸 못 봐가지고서는 그게 별미래요. 봤으면 예. 먹었을 텐데 그러게요. 나름 고급 음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자이언트 워터박 하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봤으면 노린재 얘네인데 이게 맛있나? 그러니까 그 노린재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냄새 나잖아요. 네. 근데 이 수소 노린재는 좀 네. 우리가 아는 노린재에서 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네, 낫습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장군은 네. 저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잡아서 조리하면 안 되는데 예. 해외는 저렇게 많다길래. 워낙 많으니까 네. 네, 식용으로도 쓰인다. 물장군이 근데 추위 앞에서 꼼짝을 못 합니까? 다른 곤충들도 그런 게 네, 그럴 것 같긴 그래서, 하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물장군에 이어서 하필이면 깔따구 얘기를 바로 하게 됐는데 뭔가 좀 서열 관계가 느껴지네요. 하지만 왜냐 예. 그 뭐 여러 곤충들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 지금 너무 크고 아름다운 곤충을 시간이 얘기했지만 네. 사실 이 모든 곳에 다 사는 게 깔따구거든요. 네, 깔따구. 예. 뭐 수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바닷가 아니면 뭐 얕은데 깊은데. 전에 제가 한강에서 조깅하다 저도 모르게 자꾸 먹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깔따구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이- 섭취하는 단백질. 그쵸. 예. 지금 여러 환경에 따라 수소, 물 환경에 따라 여러 사는 아름다운 곤충을 얘기하는데 네. 사실 지금 몇몇 곳밖에 몇몇 곳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곳에 다 사는 게 깔따구예요. 깔따구로 마무리를 하면 아주 깔끔하게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깔따구라 깔끔하다. 네, 깔따구는 물이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곤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깔따구는 파리 중에서 되게 원시적인 곤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한강에서 조깅하면 모여 있는 그 이상한 것들이라서 이렇게 가끔 입에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그 위에서 짝짓기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파리들은 네. 다 모였을 때 어디서 모이지? 저 높은 데서 고지에 모이자 해가지고 예. 사람이 딱 있으니까 고지네 하고 딱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북한산에 러브버거가 이렇게 정상에 많았던 것도 예. 높은 데로 모이자 하니까 산 정상에서 모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내 정수리가 나도 모르게 클럽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깔따구 같은 경우는 네. 얘네가 그냥 물에 있으면 다 살다 보니까 물론 종류마다 다른 물에 살아요. 네. 어떤 애는 깨끗한 물에 살고, 어떤 애는 더러운 물에 살고, 네. 어떤 애는 뭐 조금 더러운 물 이런 데 살다 보니까는 예. 그 되게 다양한 종류가 사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그 북극 다녀왔다 했잖아요. 예. 깔따구밖에 없었습니다. 북극에 깔따구 있구나. 근데 정말 많은 종류의 깔따구가 있었고요. 예. 네, 다 어떤 종류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정말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지? 아직도 어떤 종류인지 모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막 4,000m 막 저 산 위에도 깔따구들이 엄청 많다 하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4,000m 호수는 4,000m 되게 고지에 물레 가면은 예. 애초에 뭐 씻겨 내려오는 어떤 퇴적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벌레가 없거든요. 곤충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깔따구는 산다 하고요. 생존력이 굉장하네. 네, 그리고 되게 더러운 물에서 살 수 있는 게 원래 막 더러운 물 같은 경우는 용존 산소량이 없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물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산소가 없어가지고 보통 호흡을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깔따구는 거기서 굳이 네. 살면서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 네.
몸을 계속 비틀어요. 여러분들 그 더러운 물 보면 어떤 빨간 벌레가 네. 이렇게 비틀고 있거든요. 예. 그게 깔따구예요. 아, 몸을 깔따구예요. 비틀어서 약간 우리 더러운 물에서 약간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 얻는 이치인가? 깨끗한 물을 만드는 건 아니고 아유. 그렇게 비벼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네. 물을 찰랑찰랑해서 일단 공기를 섞어주면서 그렇죠. 산소가 썩 녹게 좀 오, 예. 한 개고요. 두 번째로는 몸을 비틀어서 네. 그 어떻게든 몸에 산소가 흡수될 수 있게 펌프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산소를 찾아가는 시스템. 네. 아, 예. 네. 살기 위한 몸부림이네. 살기 위한 몸부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깔따구는 뭐 그런 식으로 모든 물에 다 살 수 있는. 깔따구 좋아하시나요? 사실 매력이 있는 곤충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약간 너무 눈빛이 그런 몰라요.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네. 깔따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세계적으로 적고 세계적으로 그래요? 얘네는 모기학 아니요 저 너무 많아요. 전 세계 너무 많은데 연구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저 네. 파리학회에서 올해 파리 깔따구 좀 연구합시다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은데 아무도 연구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곤충학에 관심 있으시면 블루오션은 깔따구다. 예. 네, 너무 많은데. 깔따구 박사님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 그 환경 지표종이라 해서 이 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려면 깔따구종만 딱 봐도 이 물이 더럽구나 깨끗하구나 마실만하구나 이것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종인지. 네. 아직 좀 연구할 영역이 많이 남은 네. 깔따구였습니다. 날도래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날도래는 뭐예요? 날도래. 그렇습니다. 물에 사는 곤충이 엄청 많은데요. 네. 날도래, 뭐 뱀잠자리 이런 곤충이 있는데요. 날도래는 일단은 나비랑 나방에 친척되는 애들이거든요. 그 나비랑 나방을 보면 그 털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날도래는 이제 나비랑 나방이 어떤 친척돼서 얘네들은 뒷날개에는 그 털이 없어요. 근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도 나비랑 나방이 이렇게 그 입에서 애벌레 때 실크 뿜어가지고 고치 만들듯이 예, 고치. 예. 얘도 실크를 내는데 그 실크로 대신 뭐 하냐면 집도 짓고요. 일단은 실크로 집을 지어요. 네, 얘는? 집에서 그 예. 도롱이 있잖아요. 나방 중에 도롱이. 도롱이. 네, 도롱이 같은 걸 저 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돌리지 보면은 맨 도롱이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날도래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날도래 같은 걸로 그런 걸 어떻게 좀 응용한 사람이 있냐면 네. 날도래를 저 보석 같은 거랑 같이 키워가지고 네. 그 보석으로 집 짓게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인간이 날도래의 네.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보석 보석 공예를 시킨다. 보석 공예 막 이거 조그만 비즈 곤충학대 아니에요 이거? 지는 남 사는 거죠. 네. 아니, 이거. 나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독하다 네, 진짜. 막 금조각 보석 막 조그만 조각 해서 보석으로 이렇게 집을 짓게 해서 그걸 굳이 팔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곤충의 노동력을 이용하네. 네, 그 집 짓는 날도래도 있고 또 실크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막 유속 바른 데서 이렇게 헤엄치는 소금쟁이 있잖아요. 예. 똑같이 그런 데 가가지고 걔는 그 실크로 거미줄을 쳐요. 거미줄을 쳐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똑같이 거미줄 집을 치면 네. 그 거미줄 걸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똑같네 거미랑. 그거 잡아먹습니다. 네. 야. 육식성에서 막 그거 잡아먹습니다. 네. 심지어 거미는 곤충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공유하는 방식이 네, 같네요. 똑같이 거미줄 막 잡아먹고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애들도 있고 네. 또 근데 저는 수소곤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뱀잠자리라고. 뱀잠자리 듣고 마무리하죠. 정말 예. 잘생겼는데요. 저렇게 저렇게 보면 잘생겼나 싶은데 잘생긴 잘생긴 거죠? 일단 잠자리는 아니에요. 잠자리도 물론 아니야. 잠자리도 물에 살죠. 그래서 뱀 모양도 아니고 잠자리 모양도 아닌데 네. 뱀잠자리야. 근데 잠자리도 물에 살죠, 그렇죠? 잠자리 네. 좋아하는 사람 맞죠? 턱이 막 이렇게 되니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 그 예. 곤충 좋아하는 아이 중에 그 특이하게 잠자리 수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일본은 되게 잠자리 약 동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일본은 은근히 우리나라랑 다르게 잠자리 생태 되게 다양해서 막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몇 종 안 남은 막 옛잠자리라는 되게 거의 다 멸종한 그런 것도 살고 그래요? 잠자리 대부분 다 물에 사는데 예. 그 육지에서 수채화 거다니는 잠자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잠자리 있는. 그래서 일본은 잠자리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예. 저는 저 뱀잠자리라고 그 잠자리도 아니고 네. 저 완전 변태에 속하는데 옛날에 뭐 설명할 때 얘기 나왔냐면 되게 그 기타곤충 셨을 때 나왔던 애들인데요. 예. 걔네 특징은 그 되게 원시적인 번데기 실을 갖고 있어가지고 애벌레도 좀 애벌레처럼 안 생겼고 그 다음에 번데기도 번데기처럼 안 생겨가지고 번데기가 막 걸어다니고 건드려 무는 이런 애들인데요. 쟤네는 이제 뭐가 재밌냐면요. 일단은 애벌레가 그 물에 사는데요. 굉장히 그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 사는 그 곤충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굉장히 잘생겼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크고 멋있는데 그 제가 그 뭐랄까
얘기하고 싶은 이상한 게 이것도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아, 뱀잠자리도. 네, 그래서 어떤 재미가 있냐면 예. 그 학명이 저 코리아누스 뭐 이런 종이 있거든요. 한국에 안 삽니다. 왜 근데 코리아누스? 옛날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종이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예. 한국에 안 살고 홍콩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 대륙 무슨 잠자리 이렇게 있어요. 예. 대륙에 안 삽니다. 일본에 삽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대? 예. 그렇게 연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산 거죠. 그러니까 연구가 안 돼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예. 하여튼 모두가 관심을 가지 않지만 아. 보면 되게 기이하고 재밌는 그런 그 뱀잠자리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뱀잠자리 박사님도 아직 많이 열려 있다. 아, 예. 근데 몇 종이 없죠. 아, 그래요? 네. 좀 제한돼 얘네가 있구나. 그 뱀잠자리, 풀잠자리, 약대벌레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의 묶음인데 옛날엔 잘 나갔어요. 공룡 시대 때는 잘 나갔어요. 공룡 시대 때는 예, 잘 나가봤죠. 뭐 얼마나 잘 나가나요? 예. 화석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엄청 많았구나. 지금 막 나비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그땐 나비 나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풀잠자리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뱀잠자리 풀잠자리 합치 말하면 풀잠자리 이런 애들이 나비 역할 대신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오늘 나비 보면은 막 이렇게 뱀눈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게 풀잠자리가 대신 그걸 갖고 있어요. 아, 나비처럼 그렇습니까? 생기고 그리고 네 오늘날 파리들이 네. 막 파리가 저번에 방송 많이 얘기했지만 날개 2장 특징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날개 2장을 갖고 야 이거 훌륭한 전략이군 해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네. 풀잠자리도 그걸 했어요. 아. 걔네들도 날개 2장 태화해가지고 했는데 걔는 실패했죠. 쟤네 왕년에 엄청 잘 왕년에도 나갔다가 잘 나갔는데 약간 좀 지금은- 쇠퇴기구나. 네 지금은 개체수도 많이 없어지고. 네, 종이 종이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없어지고.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갈로아 작가의 최수서곤충 뱀잠자리를 끝으로 오늘 수서곤충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예. 우리나라의 뱀잠자리 아니 풀잠자리 쪽에 특이한 애가 있습니다. 어떤 풀잠자리가 대부분 풀잠자리 쪽은 다 저 유충은 다 육상 생활을 해요. 되게 유명한 게 이제 개미 귀신. 개미귀신? 그 모래에다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개미 사냥하는 개미 귀신, 영주 잠자리들이 있고요. 예. 아니면 막 이끼 잇해가지고 이끼처럼 생기는 개들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유일하게 물속 생활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이제 해면 풀잠자리라는 애가 있는데 걔네가 수소 해면에 그러니까 민물 해면에 살아요. 네. 세상에 그러면 민물 해면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스펀지 있죠. 아, 스폰지밥. 스폰지밥. 그 해면, 네. 스폰지밥 해면. 스펀지밥 있잖아요. 예. 네, 스펀지밥. 예. 스펀지밥 이 민물에 사는 애가 있어요. 우리 그렇구나. 스펀지밥 보면서 바닷속 생활이잖아요. 바닷속 예. 생활이잖아요. 막 예. 불가사리도 있고 이런데 민물에 사는 해면이 있는데 네, 거기에만 사는 풀잠자리가 있어요. 해면에 기생을 하는 거예요. 네, 스폰지 스폰지 사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살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저는 그 그 곤충 덕분에 민물 해면이란 게 있구나. 그리고 첫 번째 우리나라에도 그러게. 민물 해면이 있구나. 민물 해면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저도 신기했습니다. 역시 예. 곤충만 알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알게 되더라고요. 네. 스폰지밥 우리나라에도 있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속 또한 벅스 라이프였습니다, 여러분. 갈로아 김도윤 작가와 함께 수서곤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